대세는 먹방.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이 구독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하지만 기름진 음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이 지속되면 대장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사실. 대장은 몸속 다른 장기보다 탄력이 뛰어나 암이 생겨도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요즘 TV나 인터넷 방송을 보면 이른바 먹방을 선보이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천원 씨, 이현 씨, 네. 두 분이 만일에 크리에이터가 돼서 먹방을 찍는다면 어떤 장면을 찍고 싶은가요? 방금 저 상상했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일일 크리에이터가 된다 그러면 저는 바로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저희 건강 365 녹화할 때 네. 뭐 네.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제가 갱년기다. 네. 석류를 앞에 딱 갖다 놓고 석류를 너무 먹으면서. 괜찮은데? 이게 괜찮지 않나요?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주세요. 사실 아시다시피 다 잘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음식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 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유명한 빵을 굉장히 잘 사 먹는 편인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케이크를 한 판 좀 해치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두 분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여기 말고 먹방 진행자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요즘 뭐 TV나 SNS 채널에서 먹는 방송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서구화된 식생활이 더욱더 전반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있죠. 네, 바로 대장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건강 A to Z, 오늘 이 시간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장학문외과 배성욱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작지만 상당히 뭐 사회 각 부문에 걸쳐서 강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세계 1위 타이틀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평균 속도도 세계 1위고 여러 가지가 1위인데, 하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대장암 발병률도 세계 1위라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최근 2015년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이 1위로 기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작년, 재작년 보고에 따르면 1위는 아니고 이제 2위 내지 3위 정도로 지금 다시 발표가 됐고요. 하지만 또 더불어서 치료 성적이 유수한 논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망 원인들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암이 가장 흔한 그런 사망 원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암들 중에서도 대장암은 남성에서는 2번째로, 그리고 여성에서는 3번째로 흔한 암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세계 여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다른 나라 가서 많이 배웠던 그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최근에는 더 좋은 그런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대소변을 보잖아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건강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변 역시 우리의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데, 괜찮았나요? 네. 교수님, 지금 궁금한 게,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다거나 혈변을 본다거나 점액변을 본다면 대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한 번쯤 좀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평상시에 계속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 혹은 몇 주 동안에 어떤 배변에 변화가 생긴다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관련된 대장암의 증상과 그런 치료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크게 보시면 결장과 직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결장은 상행결장, 그리고 행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결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모양이
곧 빠르다고 해서 직장, 이렇게 결장과 직장을 합쳐서 대장이라고 하고요. 각 부위에 따라서 기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로 오른쪽은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기능을 많이 하고요. 왼쪽에 있는 장들은 변을 형성하고 그리고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대장의 구조와 역할까지 한번 네. 짚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대장암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속쓰려. 아, 피곤해. 아, 힘들어. 자기야, 내 좀 봐봐라. 아니 내 좀 보라고. 아직도 삐졌나? 아, 진짜 적당히 좀 해. 오빠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겠죠. 아, 속쓰려. 그래. 아니 내가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잖아. 됐거든. 내가 이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나.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잖아. 언니, 오빠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진짜 적당히 좀 해요, 적당히. 아니, 내가 배도 아프고 계속 설사를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꼬? 뭐 내가 변기라도 끌어안고 갈까? 됐다. 이 똥싸개야. 아이고, 그래서 제가 대신 그 풀빌라 가서 아주 신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왔잖아요. 됐다, 이제 그만해요. 그게 남쪽 오라고 했나요? 예? 내가 2달 전에 예약한 거라고요. 정말 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망했다 정말. 아니, 내가 설사를 하고 싶어서 했나? 아니 한 번만 가는 것도 아니고 벌써 며칠째고 지금. 진짜 너무하네. 평생 오래 먹을 거다. 평생. 잠깐만. 또 똥 싸러 가다니. 진짜 똥 싸기 정말 진짜. 내 정말 진짜. 아우, 냄새야, 진짜. 아, 언니, 똥 쌀 때는 진짜 건들지 마요. 뭐, 똥 쌀 때까지 뭘 하고 앉아있노. 이젠 똥도 제대로 못 살 거예요. 내 허락 없이는 이제 마음대로 못 살 거라고. 무슨 소리고? 무슨 소리지? 왜? 왜? 피! 왜? 너 또 오다가 또 넘어졌다. 어디? 아니 피똥 쌌다고! 당장 대장 내시경 검사 받으러 가라. 안 그러면은 대장 암에 걸린다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벌써 대장 아니고 말도 안 된다. 진짜 나이가 무슨 상관인데? 대장암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 나이를 생각해라. 40이다 40. 담배 피제, 술 먹제, 뚱뚱하제, 대장암 걸리기 딱 좋은 조건이다. 알겠나? 싫거든. 내 죽어도 대장 내시경 검사 안 받을 거다. 아니 왜? 아니 그 뭐 검사하려면은 그거 뭐냐 그 장정결제인가 뭔가 그거 그 맛도 없는 거 물 있잖아 그거 그 2리터에서 4리터 먹어야 된다며. 그거 먹고 나면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계속 설사해야 되고 그래 그게 뭐 장 청소하고 그렇게 검사해야 된다며. 싫다. 나 죽어도 안 할 거다. 아하, 진짜 뭐 90년대 얘기하나, 진짜. 대장암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뭐, 내가 최근에 보니까는 뭐라더라, 그, 알약형으로도 나와가지고, 먹기도 수월하고, 괜찮다더라. 아유 아가씨 그거는 어이가 없어. 그거는 효과가 입증이 안 돼서 안 돼요 아직. 그리고 자기야 장정결제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봐라. 병원 가서 물어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왜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내 대장 내시경 받게 하려고 장정결제 그거 안 먹게 하려고 그래서 금식해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 내 절대 안 받을 거다. 그럼 언제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고 살 건데? 몰라. 뭐 2년 뒤에 만 40세 되면 근데 그때 뭐 저 무료로 하는 거 나오니까 그때 받으면 되지. 아니, 뭐,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장정결제 무서워가지고 검사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 2년 뒤에 보자. 2년 뒤에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여기 있을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우찌 알기고. 언니, 우리들이 잘 살아봐요. 그래요. 네. 싫거든. 싫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자. 빨리 병원부터 가자고. 아 싫어. 무서워. 안 해. 언제 철들래? 뭐가? 자기야 이제 2019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가는데 훈훈하게 마무리해야 안 되겠나. 연말 따뜻하게 보내려고 하면 버뜩 갔다 오자이. 자기야 왜? 그러면 옷 한 벌 해도. 집에만 있으면서 무슨 옷이고 내가 기가 막힌다 왔다 봐. 그럼 갔다 올게.
아가씨 보험부터 들어요. 2년 뒤에는 없을 수 있으니까.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 정결제를 복용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망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약을 먹고 밤새 화장실 가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는데 네. 이 약을 꼭 복용해야지 검사가 가능할까? 이 문제입니다. 두 분. 네.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정답 X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김선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장 정결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날 종일 굶으면 사실 더 이상 저희가 이렇게 빼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장 정결제를 네.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철원 씨는요? 사실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는 보통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은 씨 말한 대로 장 정결제 먹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게 특유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교수님. 네. 향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그걸 먹어야지 완전히 장을 비워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누가 정답인가요? 네, 철원 씨 예, 철원 씨가 정답 예, 맞췄습니다. 맞췄나요? 난 틀렸다는 줄 알았네요. 힘을 들이시길래 정확하게 맞는 거죠? 틀렸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시원하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먹어야 되는군요. 예, 드셔야 되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건강한 상태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장 내시경 미루는 가장 그 흔한 원인이 사실 장정결제 때문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장정결제를 먹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러지를 못하고요. 충분히 장을 비워야지 그런 작은 크기의 용종이라든지 점막의 변화들을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힘드시지만은 장 정결제를 충실히 먹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지 정확한 그런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장 정결제를 활용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대장암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러게 내가 진작에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아보라 했지? 몰라, 말 시키지 마라. 아 모르긴 뭘 몰라. 아니 내시경 검사할 때 용종이 있으면 좀 제거하고 오지. 그걸 왜 또 달고 나오는데. 빨리 다시 들어가라 좀. 야, 크기가 작고 악성 아니면은 바로 제거 안 해도 되거든. 참나. 그리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했거든. 야, 내가 지금 이 머리카락도 눈물을 머금고 자르고 있는데 무슨 용종 하나라도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된다? 아이고 효자 나셨네. 효자 납셨어. 그리고 수염은 왜 깎는데? 코딱지도 파지 마라 알겠나? 됐다. 이거 참나. 대장 내시경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용종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확인하면서 그러면 된다. 펑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어디 가는데? 답이 필요하다 왜? 아이고 진짜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멀었어 정말. 아니. 그때 그 오빠 보험 든 거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있죠. 그걸 왜요? 내 지금 여기 검색해보니까 이봐요. 용종 한 개 제거할 때마다 돈이 몇십만 원씩 나온다 하는데 보험에서. 진짜요? 네 봐봐요. 근데 보험 약간 어디 놔뒀더라? 잠깐만. 혹시 보험 수령자 언니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당연하죠. 진짜. 왜 친한 척이? 잠깐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 무슨 냄새 사지? 둘이 왜 이렇게 야릇한 눈빛이지? 뭔가 사인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수상하다. 뭔데 뭐 하려고 하는데 또 내 몰래 쇼핑하려고 하나? 나도 데리고 가라. 둘이 가지 말고. 아유 무슨 자기는 뭐 눈빛이 뭐 눈빛이 일단은 자기야 용종이 크든 작든 중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노. 일단은 제거해야지. 너무 찝찝하다. 병원 가서 보고 제거하자. 알았지? 아이 싫다고 안 해. 아니 오빠 그래도 그러지 말고 이 작을 때 뭐든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작은 거 하나씩 다 그냥 제거하자. 그래. 아 싫다 알아. 어머 자기야 왜? 혹시 어제 옷이 필요하지 않겠나? 했지. 옷을 사야 안 되겠나? 옷 사고 용종 제거하는 게 낫지 싶다. 기분도 꿀꿀한데 그치? 정말? 정말이지.
용종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옷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옷은 사줘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진짜 옷 사줄 거가? 잠깐만. 이거 봐.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둘이 또 뭔가 쑥닥쑥닥거리고 있는데 뭔가 늑수수상하다. 아니, 아가씨 말 좀 시키지 마요. 저는 우리 자기 용종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자꾸 말 시키지 마요. 오빠, 왜? 병원 같이 가자. 내가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줄게. 무섭나? 무섭기는 한데 옷을 사준다니까 가긴 갈 건데 나 뭔가 정말- 아무리 봐도 둘이 수상하단 말이야. 그래도 오빠 용종이 5개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5개 있어. 아가씨 진짜 이왕 있는 거 10개는 몰라도 5개는. 아, 그럴까? 사람이 왜? 마음을 크게 써야지.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대장 내 용종은 모두 제거를 해야 된다입니다. 천원 씨, 혜연 씨, 과연 다 제거를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먼저 이번에도 얘기를 할게요. 네, 먼저 저는 하세요. 다 제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답 O입니다. 아까 철원 씨가 반드시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네. 하셨잖아요. 저는 모두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 용종이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좀 크기가 점점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 제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자신이 없네요. 그러네요, 갑자기 예은 이렇게 씨가. 막 갑자기 내려가네요. 없어집니다. 게으름처럼. 근데 저는 생각이 당연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주변에 대장 내시경 검사 받는 분들 중에 용종이 우연히 발견이 돼서 네. 또 떼어낸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용종도 좀 용종 나름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듯이 네. 이게 갑자기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용종도 보고 뭐 크기가 크지 않거나 또 착한 용종이면 굳이 이걸 떼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착한 용종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 우리 누가 착한 교수님 정답인가요? 누가 정답인가요? 예은 씨가 정답. 네, 이번엔 제가 정답이에요. 맞히셨어요. 착하지 아니죠. 네. 모두 제거를 해야 돼요. 예은 씨가 정답을 맞추셨죠. 예. 네. 예, 용종 중에 착한 용종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면은 모든 용종을 절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많은 경우는 크기와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용종 중에서도 좀 악성 용종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절제하고 난 다음에 혹은 조직 검사하고 난 다음에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검사를 하고 염색을 해야지 그 용종의 조직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모든 용종을 절제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은 보통 선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의 그런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또 용종이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좀 나누어서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대장암의 로봇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작은 로봇들이 왜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철원 씨는 알고 계셨군요. 예은 씨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교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이 로봇 수술이 가지는 장점이 뭔지가 또 궁금합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수술 받고 싶지 로봇한테 수술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수술은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로봇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적인 그런 제한점을 기계적인 장점을 이용을 해서 극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수술 자체는 아직까지는 외과 의사가 직접 집도를 하고 그 로봇을 이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로봇 수술과 관련된 그런 장점들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시야가 3D로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해상도가 상당히 고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은 일자로 된 막대기와 같은 그런 기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봇 수술은 손목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다관절의 그런 기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손을 떨어도 로봇 기계는 그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그런 조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외과 의사가 오랫동안 수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되게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로봇 시스템 앞에 앉아서 계속 수술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이제 적습니다. 특히 이제 좁은 공간이나 미세한 그런 조작에 아주 유리한 그런 기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제한점으로는 고가인 그런 단점이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장암 수술에 있어서 로봇 수술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직장암에 적용하는 로봇 수술의 그런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직장은 이 골반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안에 아주 좁은 공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장기인데요. 이 직장만 이 좁은 공간에서 잘 이렇게 박리를 하고 절제를 하는 그런 전 직장 감막 절제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 미세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암 로봇 수술이 좋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간단한 기구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편에 있는 그림은 복강경 기구의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일자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기구에 관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려고 하는 아주 그 아래쪽에 깊고 좁은 공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에 위치한 그런 구조물들로 인해서 기구가 잘 닿지 않다든지 아니 원하는 조작을 하기에 좀 제한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로봇의 그런 기구는 다관절, 관절이 여러 개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살짝 손목만 틀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술식들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시야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의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런 생각 중에서 일단 수술은 잘 보이면 잘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로봇 수술의 시스템은 눈이 이렇게 렌즈가 2개로 돼 있고 여기에다 눈을 갖다 대면은 3D 입체 영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그런 영상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실수들을 아무래도 줄이는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특히 직장암 수술할 때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구조물들이 신경인데요. 이 신경들을 직장암 수술 때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보존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하지만은 작은 그런 구조물들이 로봇 수술에서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확대해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보존술과 같은 중요한 그런 목적들이 잘 달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의 수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암의 크기가 작고 위치가 나쁘지 않다면은 이 단일공 복강경 수술 그러니까 단 한 개만의 구멍을 뚫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복강경 수술 자체가 많이 지금 한 30년 가까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통 구멍을 5개 정도 이제 뚫어서 수술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외과 의사들이 그러면 좀 구멍을 좀 줄이면 상처도 적고 더 환자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선택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급성 충수 돌기염이나 담낭염과 같은 그런 양성 질환을 넘어서 최근에는 암 수술에도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당연히 상처가 적기 때문에 좀 더 탁월한 그런 미용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창상의 그런 개수가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사용되는 그런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걷고 조금 더 빨리 식사를 하시게 되고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이제 단일공 복강경 대장암 수술의 성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여러 구멍을 사용하는 복강경 수술과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동일한 그런 생존율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단일공 복강경 대장암 수술은 기존의 수술과 비교해서 비용이 비슷하다는 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단점이 또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작은 구멍 안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높은 숙련도가 요구가 되고요. 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이 기구들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좀 수술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네.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그런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제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병원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실 단일공 로봇 수술 시스템을 사용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구멍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절이 있는 손목에 로봇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로봇 단일공 수술의 그런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작은 이 구멍 안에 로봇 팔이 3개가 삽입을 되게 되는데, 중간에 있는 이 팔이 카메라 포트입니다. 카메라를 삽입할 수 있는 로봇 팔이 삽입이 되게 되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로봇 팔이 교차되어서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같으면은 오른손에 있는 기구가 왼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왼손에 있는 기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 로봇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좌우 변환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교차가 돼 있지만은 로봇 시스템은 전혀 자연스럽게 왼쪽을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이런 그 로봇 단일공 로봇 시스템과 더불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 팔을 하나 더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름으로 인해서 암 수술에 필요한 그런 정교한 그런 수술을 구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로봇 수술의 단일공 수술의 장점은 당연히 로봇 수술의 장점을 유지를 하고, 또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유지를 하면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의학기술의 발전이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멍 하나로 로봇 수술을 할 경지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어떤 환자에 대해서 꼭 어떤 수술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건강하신지, 혹은 젊으신지, 연세가 많으신지가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 대장암이 조기에 발병된 대장암인지, 그리고 많이 진행한 그런 진행성 대장암인지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술기가 중요하겠는데요. 복강경 수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복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수술 술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외과 의사라면 환자분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수술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대장암 발병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나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적게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절주를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대장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50세 이상이라면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장학문외과 네. 배성욱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